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가져온 기사는 어제 혹은 오늘 아침까지 해서 이 공감률이 가장 높은 기사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앞으로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한 기사들을 하나 발췌해서 그걸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기사,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 프로젝트입니다. 중산층 프로젝트. 이게 지금 제가 둘러본 기사들 중에 공감률이 제일 높았어요. 97%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기사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검색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더 큰 공감대가 나온 기사가 있는데 왜 이걸 했느냐 그러면 그냥 제 마음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공감률이 제일 많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 보고 와, 이런 대통령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좌파 정권에서는 말이죠, 어떤 정책들을 펼쳤냐면 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의 생활지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복지 예산 하면 다 이런 쪽으로 나갔던 예산들입니다. 거기에다 장애인들도 있을 거고 별별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위한 복지다. 복지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야 된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세금을 내라는 거지. 너는 그래도 그들보단 낫지 않느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이 서민층들은 묵묵하게 그냥 세금을 내왔던 게 정부일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계층을 위한 이 복지 정책이 있었다, 이런 게 있으면 혹시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전 이 부분에 아주 큰 방점을 한번 찍고 싶습니다. 사실 차상위 계층보다야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할 뿐이지, 그렇다고 중산층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우리가 펑펑 쓰고 다니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정부에서 그래도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지원해줄게, 직접 내가 타먹을 수 있는 정책이 있었나, 이런 고민들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정부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봤을 때 이 정부에서 이런 거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게 녹록진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업급여, 제가 기자 생활 그만둔 지가 좀 됐는데 그때 이제 실업급여 정도, 이게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구나. 그거 말고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공짜로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 지원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더라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복지라는 타이틀로 저소득 계층 혹은 차상위 계층에서 받고 있던 예산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서 주는 방법을 정부에서 고민해 볼게 하는 게 요번에 처음 나왔다. 그동안에 많이 그냥 참았죠. 그냥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냥 내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들 참으면서 세금 내라 그러면 내고 돈 내라 그러면 내고 했었는데, 이제야 복지라는 타이틀로 중위권에 있는 서민들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정도입니다. 아까 이제 좌파 정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좌파 정권의 지자체들도 복지 예산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취재하러 갔던 자치구들 대다수가 그랬어요. 전체 한 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한 해 예산의 절반은 복지 예산이야.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거기다 빼놓는 거야. 그냥 빼놓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복지라는 타이틀로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니라 주로 이제 못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썼던 건데, 이제 우리들도 어느 정도 정부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반가운 소식이긴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적어도 우리 중산층을 보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자라고 말한 대통령이 있었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중산층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없었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전 정권으로 이제 건너갈수록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나 이럴 때 좀 혜택을 받았었던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 딱히 돈을 받았던 기억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급이 있고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의 모든 정책에서 외면을 받았던 게 이 중위소득계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사업자를 갖고 돈을 많이 버는 계층들은 또 다른 얘기죠.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뭐 세제나 이런 것들로 또 정부와 갈등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중위권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정치에 관심 대상에서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던 것 같아. 관심을 많이 받는 계층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와준다는 이런 말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머릿속에 야, 우리 중산층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의 안전판이 커지는 거야. 이런 말을 국무회의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나라를 끌어가겠다는 이 마인드가 저는 시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 나오는지는. 다만 저소득층의 이 혜택을 줄이면서 중산층 혜택을 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하나 있고, 예산 확보를 할 때에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야당에서 걸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동안 야당은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오면 항상 브레이크부터 걸고 넘어가니까 항상 그 시작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겠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정책만으로는 이제 중산층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중산층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첨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중산층에게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힌트일 것 같고, 일자리, 역시 이제 보수의 마인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지인 거죠.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 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너도 나도 취업하고 싶은 분야에서 중산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요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중산층에 걸맞게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도 제법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년층으로 갈수록 사실 그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일자리들이 좀 있어서 그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못 사는 계층 혹은 가장 잘 사는 계층에 대한 뭐 세금이나 지원 정책 이런 것만 보다가 이번에 우리 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신선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중산층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